네, 정해진 양형 기준 안에서 최종 형량을 정하는 건 재판부의 몫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그런 체포방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정확히 본 건지 아니면 오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건 항소심에서 결정이 또 한번 되겠죠. 3심제를 둔 이유기도 합니다. 법조팀의 조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선고 다시 한번 짚어보죠. 특검의 구형량과 1심의 양형 결과 차이가 상당히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체포방해 사건 먼저 보겠습니다. 이 7개의 혐의였죠. 이 양형을 따져보면 특검이 계산한 최대치는 11년 3개월이었습니다. 네. 특검은 이 가중 사유가 더 많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의 최상단쯤에 있는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백대현 재판부는 초범 등 감경 사유를 설명하면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은 초범인 점 외에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다고 판시해놓고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건 부당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대부분 혐의가 유죄인데다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형을 가중하지 않고 구형의 절반 수준으로 선고한 걸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백대현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소극적 범죄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반박을 했죠. 그렇습니다. 먼저 선고 당시 장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네, 그렇지만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건 증거를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범죄이고 또 이걸 폐기한 공용서류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비난할 만한 범죄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항소 이유서에 썼습니다. 예.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잖아요. 1심 선고. 이제 한 12일, 13일 그 정도 남았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인사가 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관 정기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2월 19일 내란 재판 선고를 마무리한 뒤 23일자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또 이날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두 재판부가 내란 사건 2심을 모두 맡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받아서 논란이 된 김건희 씨 사건도 지금 여러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1심 재판장이죠. 우인성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이 체포방해 사건과는 달리 많은 부분을 일단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선고와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 5년형을 내릴 수 있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좀 함께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부인의 위치를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5년, 그리고 모든 혐의를 합하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결과는 1년 8개월이었죠. 네, 샤넬백을 받은 걸 반성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걸 끝까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반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항소심도 곧 시작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 7부는 굵직한 경제범죄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 재판부인데요. 1심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에서 2심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예. 가액이 가장 큰 목걸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일부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줬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역시나 2심에서 판단이 또 한번 나오겠죠. 잘 들었습니다. 조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